너 계산해 다. 서로 다 아는 사이잖아요. 커피 한 잔 살 수도 있지. 안녕하세요. 형사 탐정대다 김서환입니다. 23년 경찰 생활을 했고요. 물론 이제 연기자가 이제 연기하는 부분이 다 틀리겠지만 정말 리얼하게 진짜 형사처럼 연기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약간 좀 억지스럽다 그럴까? 극적인 부분을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너무 좀 과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부터 니는 생곡 안매장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된 거다. 나머지 사체는 어디다 버렸냐고. 내가 모르지. 네가 쓴 자술서 5번 사상 택시할 때 여자 손님 밤 1시경 살해 후 토막 내서 이래도 생각할래? 이 영화도 제가 봤기 때문에 대충 뭔 내용인지는 지금 알고는 있는데 5건을 자기가 살인을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걸 다 오픈을 하고 자기가 자백을 하거나 하진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증거를 찾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뭐 구두상으로 이렇게 하지만 서류 자체에 그걸 남겨야 되기 때문에 앞에 놓고 조사를 이제 하는 거고 형사역으로 나오는 김윤석이라는 사람이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실종자로 나와 있는 그 사진하고 DNA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일치가 안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처럼 DNA 검사부터 해서 정말 실종자 사체가 맞는지 국가수나 통해서 확인을 먼저 했어야 되고 이 사람을 지금 뭐 자백을 받으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형사로서 지금 실수를 한 거죠. 조사를 할 때는 용의자가 됐든 범인이 됐든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확정을 하고 잡으러 다닐 때는 그 전에 최대한 증거가 될 만한 부분들을 다 확보를 하고 입증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공개적으로 수배도 하고 잡으러도 다니는 거지.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 증거가 안 나와 있는데 무턱대고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걸 갖다가 노출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형사로서 좀 실수한 게 아닌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. 그거야 행님이 수작했을 거 아니야? 뭐? 그랬어 주면 영치금 200 준다며.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가 범죄자한테 이용을 당하는 거죠. 사실 영치금 같은 경우도 형사가 넣으면 안 되거든요.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돈을 줌으로 해서 허위 자백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 뻥쟁이 새끼야 같이 칼국수 모으면서 다 말해줬다 아니야? 그때도 형님이 돈 줄거 생복에다가 묻기만 했다 이 말입니다. 나는 이 여자를 죽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고요. 이거는 맞다고 생각해요. 왜 그러냐면 이게 평정심을 잃고 형사가 같이 흥분을 하게 되면 조사도 당연히 안 될 뿐더러 범죄자한테 끌려가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사건을 조사를 하는 형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평정심을 일단 잃으면 안 되고 흥분을 하면 또 안 돼요. 같이 흥분을 해가지고 욕을 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조사 자체가 되지도 않고 자백도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아, 빨리 하라고. 너부터. 내가 왜요? 이 짝에서 먼저 잘못했는데. 사람을 찔러 이 새끼야. 빨리 해. 할 말 없나 보네. 야이씨. 이 새끼도 진짜 안 되겠네. 형식아. 네. 오늘부터 얘네들 가게 다 문 닫는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연변이든 뭐 이런 중국 그런 조직들이 자기들끼리 약간의 뭐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화해를 이제 시키는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처럼 조직이긴 하지만 사실 영세한 조직이거든요. 이거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리하게 막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막 저기가 되면 당연히 사건화를 해서 검거를 하고 하는데 그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약간씩은 좀 봐주는 거죠. 큰 사건을 위해서 강력 사건이 생겼을 때 얘네들이 제일 정보가 빠르니까 쉽게 얘기하면 악어와 악어의 관계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 같은 동포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이 새끼들아. 너 계산해 다. 서로 다 아는 사이잖아요. 커피 한 잔 살 수도 있지. 일식집 뭐 좋은 데 가가지고 비싼 거 막 먹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서로 이제 각자 계산을 해야 되겠죠. 조폭이랑 뭐 같이 밥 먹은 적 많아요. 조직에서 뭐 탈퇴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형 동생으로 지내기도 하고 하니까.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사회 동생이 되고 형이 되는 거지. 형사가 뭐 죽을 때까지 형사는 아니잖아요. 저도 물론 지금 나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뭐 만나기도 하고 술도 먹고. 내가 동생 된 입장에서 기회 좀 드리려고 그래. 공무원이 너나봤자 너난 공무원이지 뭘. 승진 안 할 거야? 깡패였던 새끼가 나와서 뭐 하겠어. 깡패. 그치. 너 근데 이거 왜 나한테 주냐? 동생이 기회 드린다잖아. 동생 상대로 자존심 상해요? 도와주려고 정보를 주거나 그런 경우는
거의 없고요. 강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본부가 차려져요. 수사본부가 이제 차려지면 뭐 강력 형사들 다 이제 동원이 되고 사건 진행 상황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같이들 이제 수사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를 같이 해야 되는 게 맞고, 대신에 어차피 같은 다 형사들이기 때문에 정보가 있으면 자기네가 수사를 하지. 물론 이제 분장은 돼 있으니까 뭐 마약팀 같은 경우에는 마약 사건을 위주로 해서 이제 전담팀이 꾸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마약 사건 관련해서는 마약팀으로 주는 게 맞는 거고, 폭력배 사건 같으면 조직폭력팀이 또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해서 이제 사건을 배당을 하고, 그런 거는 이제 사건 처음에 들어오고 이제 발생이 되고 했을 때 분장을 해서 이제 나누는 거지, 지금 이것처럼 딴 팀에서 뭐 이 팀으로 뭘 사건을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. 다른 팀과의 뭐 신경전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? 당연히 있죠.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게, 경찰서에서 강력팀 같은 경우에는 팀별로 다 경쟁을 해요. 그 달에 실적이 많이 오른 강력팀은 반비라고 그래요. 팀비. 원래 일괄적으로 한 팀에 100만 원이 100만 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강력팀들끼리 경쟁을 붙이죠. 그래서 실적이 좀 좋은 팀은 좀 더 많이 주고 실적이 없는 팀은 조금 주고,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올려야 팀비를 받고 그 받은 팀비로 기름값이든 밥값이든 이러한 부분들에 쓸 수가 있으니까, 안 그러면 자기 돈을 내든가 각출을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팀별로 경쟁 아닌 경쟁을 하죠.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. 영화를 잠깐 이제 몇 편을 봤는데, 일선에 지금 형사들이 하는 행동 내지는 모션 같은 걸 이제 표현을 좀 적나라하게 좀 잘 해주는 분도 계신 것 같고, 또 한편으로는 재미를 위해서 너무 과장되게 좀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뭐 좋아요도 좀 누르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